처음 들어본 엄마들, 아빠들을 위해서 발도르프는 뭐다? 라고 말 좀 해줄 수 있어? 발도르프는 뭐다? 되게 어려운 말이야. 우리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뭐 흙 파고 놀았고 땅 파고 놀고 막 흙 먹고 놀았고 막 이랬는데 왜 그러면 서한이 못 보냈나요? 나 슬퍼져 이제. 네. 나 이제 슬퍼져.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나 발도르프 킨더가 있다면 보내세요. 보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게스트를 모시고 첫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발도르프라는 거를 알게 해준 장본인이고요. 저랑은 되게 인연이 깊어요. 첫 번째, 조리원 동기입니다. 조리원 동기인데 저희가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88년생 같은 동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친해지게 된 우리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아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경력도 있고 어린이집도 다니다가 이제 저희 아이 처음에 들어간 기관을 소개해준 장본인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고서아님을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직 유치원 교사이자 현재 네일리스트인 7살 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름이 뭐냐면 배움 한 스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사람한테 배우는 거든 아니면 뭐 음악도 배우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 서아랑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어쨌든 내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친해져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너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잖아. 그렇죠? 그거를 하게 된 계기는 뭐야? 사실 다른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약간 11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어.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태어난 이제 동생을 키우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많은 손이 필요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업어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많은 손이끼리 가는데 그거를 내가 해줌으로써 뭔가 나의 막 성취감을 느끼는 거지. 엄마를 도와줬다는 성취감도 있는 반면 이제 이 아이가 막 커가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귀엽고 막 갓난애기 어떤 애기가 막 걷고 근데 내가 또 손을 잡아주고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서 사실 그 갈래에 네일리스트와 유아교육이 있었으나 아무래도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뭔가 교육자적인 부분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러니까 한 아이를 온전히 성장해내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가 마냥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커가는 과정 거기서 내가 정말 그 배움의 한 스푼처럼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한 스푼 더하는 듯이 그런 느낌을 내가 갖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유치원 경력이 어느 정도 돼? 유치원 경력은 초반에 한 3년 정도 유치원 교사를 했었고 결혼을 빨리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갔던 게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온전히 담임으로 만나기보다는 이제 부담임이나 종일반 교사처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유치원으로 갔어서 한 8년 정도 됐나? 총 기간은? 그러면은 유치원도 했지? 그리고 어린이집도 했지?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그리고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했잖아. 근데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왜 나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거든. 내 딸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까지 추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일단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아이들의 그런 하나하나 개개인을 존중해주는 이런 기관에 내 아이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난 진짜 컸어. 근데 이제 너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꼭 가야 돼. 약간 이런 거지.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것처럼 여긴 꼭 가야 돼. 내가 진짜 괜찮은 곳이야라고 정말 내 마음을 담아 정말 너무 괜찮아. 이러면서 적극 추천했던 곳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발도르프라는 거를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치. 나도 너 때문에 알게 됐잖아. 그러면은 처음 들어본 엄마들, 아빠들을 위해서 발도르프는 뭐다라고 말 좀 해줄 수 있어? 발도르프는 뭐다.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치? 사실 하나의 응. 교육을 이렇게 맞아. 뭐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발도르프는 한 단어는 절대 안 되고 발도르프란 아이의 내면을 어루만져주고 그 아이의 감각, 창의성 뭐 이런 걸 다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아이들한테 손발의 그런 협응, 손, 눈, 손 협응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길러주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신체 발달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서 전체 신체로 가는 것처럼 작은 거 하나에서 아이의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발달들이 다 커 나가게 하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이의 개별성을 존중을 한다? 아이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내면을 어루만져주며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처음 듣는 엄마 아빠들이 이 질문을 할 것 같아. 그럼 다른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은요? 이렇게 할 것 같거든? 그치. 이 내린 정의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다른 데도 다 어루만져주고 그치. 다 창의력을 끼워주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은 뭐 영어나 뭐 학습지나 이런 부분을 안 가져갈 수는 없어. 근데 발도르프는 그런 거에서 최대한을 이제 좀 배제하고 아이들을 그냥 정말 자연에서 우리 되게 어린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뭐 흙 파고 놀았고 땅 파고 놀고 막 흙 먹고 놀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를 온전히 자연에 두는 거야. 자연에 두면서 뭐 넘어져도 보고 맞아. 뭐 올라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몸의 무게를 손으로 느끼는 거지. 근데 그런 느낌을 본인이 깨우게 하는 거야.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이를 이제 다치지 않게 케어하고 좀 더 보호해준다 맞아. 느낌이라면 이제 발도르프는 본인이 성장하게 둔다? 맞아.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 저기 어디 공원에 갔어. 공원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산책을 나왔나 봐. 근데 애들을 끈으로 이렇게 묶고 가더라고.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맞아.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안전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도 발도르프가 단점이라고 꼽으면 안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 왜냐면은 애들이 진짜 그냥 한에 풀어놓잖아.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이제 사실 누가 내 아이가 다치고 생채기가 나고 멍이 들어오고 이걸 누가 좋아해? 맞아. 근데 막상 가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 맞아. 이건 뭐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그치. 거를 조금씩 깨닫게 되시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5세 때는 발도르프를 모르고 보내. 그냥 어린이집이니까. 집 제일 가까운 바로 코앞에 어린이집이니까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보냈어. 근데 맨날 깨져오는 거야. 애가 무릎팍도 깨져와. 맞아. 막 여기도 긁혀와. 맞아. 막 이렇게 긁혀와. 근데 애가 점점 다치는 횟수가 줄어. 그치. 그리고 집에서도 맞아. 엄마가 이거 조심이라고 말할 게 없어져, 점점. 그치. 그런 거에서 아이가 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5세 때 보낸 엄마들은 점점 약간 매니아가 돼. 그러면서 6세, 7세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내고 맞아. 애들이 오히려 산에 가서 맞아. 이제 막 구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옷은 더러워져. 빨면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 부모님들의 생각도 난 점점 깨인다고 생각을 했었어. 열린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갇혀있는 뭐 정형화돼 있고 막 이제 옷이 지저분하면 안 되고 맞아. 이런 거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옷이 더러워지는 거를 내 신체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 위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옷이 더러워지는 거잖아. 이건 빨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달라져. 애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꾸미는 나를 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되게 어린 아이들이잖아. 그럼 모든 사물을 볼 때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거,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쌓이니까 엄마들이 나중에는 너무 믿고 보내고 오히려 이제 6세 때 온 걸 후회한다. 뭐 7세 때 온 걸 너무 아쉽다. 이런 엄마들이 많았지. 지금 이거를 보는 엄마 아빠들은 또 의문이 들 거야. 저렇게
좋은 교육을 자기 친구한테 적극 추천을 하면서 왜 특히 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예쁜 자기 아이는 왜 안 보냈을까 의문이 있을 것 같거든? 맞아. 왜 그러면 서한은 못 보냈나요? 나 슬퍼져 이제. 네. 나 이제 슬퍼져. 응, 응. 아니 일단 제일 큰 건 나 진짜 정말로 부천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였어. 아니면 강남 정말 강남 유령 이렇게 가고 싶을 정도였어.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 진짜 제일 그게 컸었어. 왜냐면 우리 동네에 없나. 원이 없고 일단 맞아. 원이 있어도 이게 문제는 그거야. 홍보를 안 해. 맞아. 내가 교사에 있을 때 진짜 제일 속상했던 게 원화 모집에 대한 불안함이었어. 어제 우리 내년에 반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맞아. 발도르프를 워낙 모르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린이집 와서 상담을 해. 영어 하나요? 뭐 맞아. 한글서 어디까지 해주시나요? 맞아. 이런 얘기 해. 근데 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 우린 그런 걸 안 하면 이 엄마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 그치. 하지만 이 엄마가 오지 않아. 이런 게 되게 컸던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발도르프 어린이집 유치원이 별로 없는 거에 그치. 그러니까 인정이 돼.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그러다 보니 이제 일단 내가 내 욕심의 아기를 큰아이를 보내자기에는 너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닌 거지. 나 혼자만의 힘듦이 아닌 거야. 우리 엄마도 힘들고 신랑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나 발도르프 킨더가 있다면 보내세요. 보내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초보 엄마 아빠들은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아니면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을 우리 아이가 어땠을 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 일단 아이의 기질을 보고 보낸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돼. 왜냐면은 발도르프 기관은 아이의 내면을 하나하나 다 봐주는 그치. 거라 아이가 뭐 힘든 아이, 뭐 느린 아이, 빠른 아이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 아이 개별적으로 맞춰주거든. 그리고 일단 내 아이를 보내고 싶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에서 뛰어노는 게 제일 커. 일단 미디어를 배제하는 거는 사실 부모의 선택인 거야. 그거는 또 가족 구성원에 따라 누구에 맡기냐에 또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미디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발도르프를 보낼 수 없어. 이렇지는 않다고 난 생각을 해. 물론 주말에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고 오면 아이들이 좀 이상해. 발도르프 원에서도 그랬어. 오늘따라 이 아이가 굉장히 산만해. 어머니 주말에 미디어를 많이 봤나요? 이런 거지. 근데 미디어를 봤다고 해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발도르프를 원에 가서 아이가 나는 약간 치유하는 느낌이 좀 더 들었어. 그러니까 주말에 보냈던 일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에 와서 아이가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이 아이가 그날에 어땠는지 이 아이의 얘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거야. 좀 기다려준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관찰하고 그런 기다림을 맞아. 줄까 과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부모? 이걸 원하지 않을까? 사실 아이가 제일 원하는 건 나를 온전히 믿고 기다려주는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지. 그게 발도르프 교사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물을 갖고 놀아. 집에서도 놀 수 있지. 하지만 엄마는 조금 위험할 것 같으면 뭔가 아니야 하거나 좀 더러워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발도르프 교사는 그런 것 또한 최대한 배제를 하지. 그리고 온전히 이 아이가 놀이가 끝났을 때 이 놀이를 한번 다시 들여다 봐주고 함께 치우고 손도 또 깨끗이 씻고 이런 부분을 아이가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아이한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발도르프가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 미디어 노출이 전혀 없다는 거. 그 미디어 노출을 안 하는 게 발도르프인데 왜 안 하는 건지 알려줄 수 있어? 발도르프 교육은 왜 미디어 노출이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발도르프가 기다린다고 했고 천천히 아이의 시간을 존중한다고 했잖아. 근데 미디어는 너무 빨라. 그치. 너무 빠른 정보들이 막 전달을 해. 그 바보 상자라는 것도 왜 바보 상자야?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맞아 그거야.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주어진 정보만 계속 받아들여. 맞아.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지.
이게 무슨 정보를 받아들였어. 그 정보는 있지. 근데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정보가 아니잖아. 그게 약간의 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눈으로 보는 경험과 실생활의 경험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는 계속적인 그런 경험을 주입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안 좋은 거지. 정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 그치. 그리고 더 빠져들어 사실. 맞아. 그러니까 컬러감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발도르프 원의 특징이 딱 편안한 분위기야. 라주어로 다 이제 컬러 페인팅이 되어 있고 그런 이제 포근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아이의 이제 내면을 성장하게 하고 좀 차분하게 하고 온전히 자기 것을 가져가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미디어는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디어가 막 이렇게 막 통통통통 튀어. 그럼 본인도 통통통통 튀는 거지. 아이에게 차분하게 노래를 해주면 아이도 차분하게 노래를 하거든? 맞아. 근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잖아? 그럼 애도 소리를 질러, 엄마한테. 그런 건 똑같이 막 미디어가 정신이 없어. 애도 막 나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나의 속도가 그 속도가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 그 교사로서의 나의 그 교육관에 하나를 발도르프를 적자. 이때 미디어는 안 돼. 이런 거에 그거가 있었던 거지. 그런 게. 아이를 더 이제 자연에 노출을 시키고 그러니까 미디어보단 자연에 더 노출을 시키고 맞아. 그러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거든. 오늘의 주제를 본인이 정해. 갑자기 맞아. 흙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나뭇가지로 요정의 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정한 거를 하는 거지. 맞아. 근데 미디어는 계속 주어진 걸 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게 좀 다른다고 생각을 해. 미디어를 제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은 보내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저는 발도르프 원이 없어서 제가 열심히 실천을 하고 네, 맞아요. 사교육이 살짝 섞여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발도르프를 한 10스푼 섞어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 보고 계신 엄마 아빠들이 일반 어린이집, 일반 유치원, 뭐 영어 유치원, 몬테소리 뭐 다양한 유아 기관이 있잖아. 발도르프를 안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발도르프적인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일단 일상에서 가장 그냥 쉽다고 보는 거는 이제 아이에게 사실 동화책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동화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동화책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말만 얘기로만 들려주는 거가 아이의 상상력을 좀 더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동화책 자체도 미디어인 거지. 그러니까 동화책의 그림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 제비가 어떻게 생겼지가 그림이 보여. 그림에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아이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내용으로만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라고 하면 아이는 제비가 어떻게 생겼지? 박씨는 얼마나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같은 내용을 뭐 아이는 조금 초반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같은 내용을 들려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흥번올부 얘기를 일주일 동안 같이 들려준다거나 그냥 구두로 말로만 계속 들려주는 거지. 근데 그림 동화책을 보면서 들려주면 아이가 보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명화 그림 그냥 전집같이 글자로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로 들려주는 그러면 아이도 봐도 글자밖에 없으니까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는 거. 너도 볼 게 없어. 읽어봐.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노래를 음악을 그 미디어로 들려주잖아요. 맞아. 사실. 뭐 삐약삐약 병아리도. 근데 그거를 엄마 목소리로 들려주면 내 성대가 울릴 때 아이의 성대도 울린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노래를 하다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 불러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 또한 발도르프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거를 들려주지 말고 엄마가 직접 불러줘라 이거지. 근데 그게 음치든 아니든 진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들었던 음악이 달라. 그러면 새로운 음악이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엄마가 너무 꾀꼬리야. 그럼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고 어쨌든 근데 엄마가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면 나도 목소리를 낸다는 거지. 아이가 이제 온전히 자기의 목소리를 아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 그 배움 한 스푼의 첫 게스트 고서아님과 함께 했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스푼이 아니라 진짜 큰 스푼을
마음껏 정말 떠먹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크나큰 배움 한 스푼 떠먹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고소한님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소감 어땠나요?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소감이라기보단 이제 발도르프 교사로서 살기보다는 지금은 다른 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도르프를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발도르프를 하고 있었지? 약간 그런 나 옛날엔 어땠지? 이런 생각? 약간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며 아, 나 그래도 아직 발도르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구나. 나 나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가은이를 키우던 게 아, 내 발도르프적인 움직임이 있었구나. 그치. 이제 그런 부분? 그 발도르프가 나까지도 되게 동화되게 해서 지금 가은이도 온전히 잘 이제 어쨌든 키워내고 있구나. 고는 모르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배움 한 스푼은 이렇게 한 스푼 한 스푼 떠먹는 그런 교육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딸아이에게 실천하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저도 알아가고자 하는 데에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으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이것도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대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댓구알 해주기.